나는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부터 마음 한켠이 가득 채워졌다. 아기가 작은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눈을 떼지 못했고 손톱 하나라도 다치면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친구들은 그냥 놔둬도 돼요라고 했지만 나는 아직은 안 되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걸음마를 배우고 첫 말을 할 때도 나는 그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마음을 쏟았다. 처음 아들이 혼자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나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늘 눈을 떼지 못했다. 작은 카펫 위에서도 넘어질까봐 손을 뻗고 장난감을 가져다 주며 안전하게 놀도록 지도했다. 아들이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쥐는 작은 손가락마저 내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했다. 심지어 친구들이 조금만 놔두면 돼요. 금방 배우잖아요 라고 해도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아들은 내 마음속에서 너무 소중했고 조금이라도 다치면 나는 견딜 수 없었다. 첫 걸음을 뗀 날은 잊을 수 없다. 아들이 비틀거리며 걸음을 떼고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을 때 나는 눈물이 날 듯 벅찼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너를 지켜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이후로 아들이 넘어질까봐 한 걸음 한 걸음 눈에 담으며 지켜봤다. 아들이 넘어질 때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작은 손을 잡으며 다치지 않게 도와주었다. 첫 말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라고 부르던 그 순간 나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았다. 작은 목소리가 내 마음을 흔들고 나의 하루가 그 목소리에 맞춰 움직였다. 아들이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나는 칭찬하고 기록하며 그의 성장을 하나하나 지켜봤다. 친구들이 말이 늦은 건 아니에요? 라고 해도 나는 아들의 모든 말을 내 귀에 새기며 마음속으로 즐거워했다.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내 걱정은 더 깊어졌다. 하루 종일 부모와 떨어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조급해졌다. 유치원에 보낸 후에도 오늘은 잘 먹겠지, 친구들과 싸우진 않겠지 하고 속으로 되뇌었다. 교실 안에서 다치진 않을까,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하며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곤 했다. 아들이 친구들과 처음으로 놀이터에서 놀던 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타고 흙을 만지며 놀던 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늘 손이 닿는 거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들이 넘어질까, 다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다. 나는 결국 한참 동안 아들의 곁을 떠나지 못했고 아들이 친구들과 조금씩 독립적으로 놀기 시작하자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비어 있는 듯 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들은 점점 더 넓은 세상과 마주했다. 나는 매일 아들의 등교 준비를 꼼꼼히 챙기며 하루 일정을 계획했다. 체육복과 교과서, 필통과 운동화를 확인하고 급식이 친구들과 잘 먹을 수 있는 메뉴인지 고민했다. 아들이 학교에서 다치면 어떡하나,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나는 등굣길까지 함께 걸어주고 학교 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안심시켰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릴 때면 나는 창문 앞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아들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시선을 고정했다. 아들이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올 때 나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여전히 그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습관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점점 헬리콥터처럼 아들 위를 맴돌았다. 친구들이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해도 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상관없었다. 아들은 나의 관심 속에서 자신감을 얻었지만 동시에 엄마 없이는 못하는 습관이 조금씩 생겼다.
아들이 혼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면서도 나는 마음속으로 늘 불안했다. 속옷과 옷을 사주는 일도 멈출 수 없었다. 아들이 이제 조금씩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나는 여전히 그의 하루를 챙기고 싶었다. 엄마, 이제 내가 할 수 있어요 라는 아들의 말에도 나는 그래도 엄마가 챙겨주면 마음이 놓여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아들은 점점 독립을 원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의 곁에서 마음을 지키고 싶었다. 유아기부터 초등 전반기까지 아들의 모든 순간은 나에게 중요한 기록이자 나의 삶이었다. 아들이 처음 웃고 넘어지고 친구들과 놀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든 일상은 내 마음속에 세밀하게 새겨졌다. 나는 알았다. 아들의 작은 변화 하나가 내 하루를 흔들고 그의 안정과 행복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을.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나는 그의 독립심과 나에 대한 의존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친구들과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취미 활동이나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나는 마음이 초조해졌다. 아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다치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여전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아들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들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 몸과 마음이 변화하고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였다. 나는 이런 시기가 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준비는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아들이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불안은 걷잡을 수 없었다.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왜 이렇게 늦어? 무슨 일 있었니?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친구들과 같이 다니는 길,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혹은 학교 행사까지 마음속으로 계산하며 걱정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을 때는 내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아들은 성인이 아니었지만 이미 연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아들의 마음을 존중하려고 애썼지만 동시에 괜히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하거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계속 묻는 습관을 버릴 수 없었다. 아들은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조금씩 내 관심과 걱정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나는 그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마음 한쪽이 흐뭇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너무 과잉 보호한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 아들이 친구들과 멀리 여행을 가거나 학교 밖 활동을 할 때면 나는 불안해서 밤새 잠을 설쳤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내 심장은 두근거렸고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다. 친구들은 이제 좀 놓아야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아들은 나의 걱정과 관심 속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들은 점점 더 독립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 없이는 안 되는 습관도 생겼다. 학교에서 문제를 겪으면 바로 나에게 연락했고 친구 관계나 공부, 시험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나와 상의했다. 아들은 어느새 나의 걱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아들은 나에게 의지하는 만큼 나는 더 꼼꼼히 챙기게 되었다. 아들의 방을 정리하거나 옷을 챙기는 일도 여전히 나의 몫이었다. 이제 혼자 할 수 있지? 라고 물어도 나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엄마가 챙겨주는 게 좋잖아라고 생각했다. 아들은 사춘기의 특성상 독립을 원했지만 나는 그의 독립과 내 걱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친구들과 밤늦게 돌아올 때면 전화기를 들고 1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했다.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은 초조함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학업 문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험 성적이나 진로 고민을 할 때 아들은 나와 상의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조언을 해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혹시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은 내 말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내 관심과 지도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나는 그의 이런 태도를 보며 흐뭇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아들을 의존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아들은 집안 규칙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친구들과 늦게 놀고 싶어도 나는 마음속으로 안전하게 돌아올까 걱정하며 통제를 시도했다. 아들은 때로 엄마 믿으세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불안했고 결국 작은 일에도 개입하게 되었다. 아들은 이런 나를 점점 당연하게 여기며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에도 나의 판단을 참고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 시기 나는 아들에게 항상 지켜봐주고 챙겨주고 걱정하는 엄마였다. 헬리콥터처럼 그의 주위를 맴돌면서도 스스로는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아들의 독립심과 내 보호 욕구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졌다. 아들은 나의 사랑과 걱정 속에서 성장했지만 동시에 마마보이로 조금씩 굳어가는 모습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나는 아들이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나의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다. 아들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스스로 할 수 있었지만 내 걱정과 사랑 속에서 여전히 나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보며 미소 짓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씩 놓아야 하는데 하는 마음을 다잡았다. 결국 이 시기 중심은 나와 아들 모두에게 중요한 성장과 갈등의 시간이었다. 아들은 점점 독립을 원하고 스스로 판단하려 했지만 나는 여전히 헬리콥터처럼 그를 지켜보며 마음을 놓지 못했다. 아들의 사춘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나의 과잉 보호와 걱정은 그렇게 계속 얽히고 설켰다. 나는 그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을 쏟았고 아들은 나의 관심 속에서 성장하며 동시에 조금씩 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 시기를 지나며 나는 깨달았다. 사랑과 걱정이 지나치면 아들의 독립과 내 마음의 평화가 동시에 흔들린다는 것을.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불안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이제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나는 그가 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친구들과 외박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속으로 과연 괜찮을까 하고 걱정했다. 그의 방에 놓인 옷과 책, 생활용품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렸고 집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들을 생각하면 밤잠이 설쳤다. 나는 대학에 들어간 아들을 위해 생활비와 학용품, 옷가지까지 챙기며 끊임없이 준비했다. 하지만 아들은 나의 이런 과잉 보호를 당연하게 여기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했다. 아들이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며 집을 비울 때면 나는 전화기를 붙잡고 시간을 확인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전화를 걸어 괜찮니? 어디야? 라고 물었고 아들은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점점 나의 이런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아들은 나의 걱정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내 마음에 맞춰보고 싶어 했다. 연애를 시작한 시기에는 내 마음이 가장 흔들렸다. 아들은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했지만
나는 내 심장이 조마조마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혹시 다치진 않을까?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연애와 사생활에 조용히 개입하고 싶었다. 여자친구와의 만남 시간을 확인하고 데이트 후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들은 이제 내 걱정과 관심 속에서 성장했지만 동시에 나에게 의존하는 습관이 점점 더 굳어졌다. 취업 준비와 진로 문제도 나의 걱정을 불러왔다. 아들은 대학 생활을 하며 스스로 선택을 해야 했고 나는 그의 선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에 시달렸다. 면접, 자기소개서, 진로 상담 등 작은 일 하나에도 나는 아들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며 조언을 했다. 아들은 나의 조언을 참고하면서도 때로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독립성을 주장했지만 나는 그의 선택이 항상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집을 떠나 혼자 살기 시작한 아들은 새로운 독립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고 식사와 생활 습관까지 걱정하며 챙겼다. 아들은 엄마 괜찮아요. 저 스스로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혹시 건강하게 먹고 있을까, 늦게 들어오면 다치진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아들은 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이제는 자기 삶의 결정을 내릴 나이임을 느끼며 갈등을 겪었다. 특히 아들이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마음속으로 갈등했다.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으면서도 혹시 상처받을까, 혹시 마음이 흔들릴까 하는 걱정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아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헬리콥터처럼 그의 주위를 맴돌며 마음을 지켰다. 아들은 내 걱정과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독립성을 추구하며 조금씩 나와 충돌했다. 결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도 나의 과잉 보호는 이어졌다. 아들은 결혼이라는 성인의 선택을 앞두고 있었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잘하고 있는 걸까 하고 걱정했다. 혼수, 신혼집 준비, 결혼식 준비까지 아들은 이제 성인이지만 나는 그의 결정 하나하나에 참여하며 마음을 놓지 못했다. 아들은 나에게 의지하면서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 시기 나는 아들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을 느꼈다. 아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나는 그의 삶 속에서 여전히 마음을 쏟았고 아들은 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독립을 배우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깨달았다.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아들은 여전히 나의 걱정과 관심 속에서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아들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으면 그의 독립성과 삶의 결정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도 알았다. 이 시기는 나와 아들 모두에게 가장 큰 갈등과 성장의 시간이었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였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 한켠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걱정과 사랑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맞닥뜨리는 사람들과 상황, 직장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나는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꼈다. 사회생활 초반 아들은 매일 새로운 도전과 마주했다. 처음 맡은 프로젝트,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업무 속 실수와 성공 모두가 그의 성장 과정이었다.
나는 매일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응원했다.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지나치게 끌어안았던 마음을 조금씩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걱정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들이 늦게까지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전화기를 들고 위치와 안부를 확인했다. 아들은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이제는 내 걱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서는 혹시 다치진 않을까, 혹시 어려움에 처하진 않을까 하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는 더욱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들은 결혼이라는 큰 선택을 앞두고 있었고 나는 속으로 기뻐하면서도 걱정했다. 결혼식 준비, 신혼집 마련, 혼수 준비, 그리고 새로운 가정에서의 삶까지 아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자 나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그러나 아들은 이제 나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성숙해져 있었다. 나는 그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작은 조언과 관심을 보냈다. 결혼 후 아들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나와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집이 조용하고 아들의 부재가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나는 그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제 나는 그의 선택과 생활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단순히 챙기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며 놓아줄 줄 아는 것임을. 하지만 아들이 멀리 살아가도 나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그의 하루를 살핀다. 전화 통화, 메시지, 가끔 찾아오는 주말의 방문, 아들의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반짝인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사랑은 놓는 것과 동시에 마음속에서 계속 지켜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들은 이제 내 걱정과 과잉 보호 속에서 성장한 마마보이였지만 동시에 성인으로서 독립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모했다. 나는 아들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동시에 나의 역할도 새롭게 정의했다. 더 이상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조바심 내지 않고 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묵묵히 응원한다. 아들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지만 이제는 나 없이도 삶을 꾸려갈 수 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와 기쁨을 느낀다. 결혼 후 아들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한편으로 아쉬움을 느꼈다. 더 이상 매일 얼굴을 보고 하루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려워졌지만 마음속에서 그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들이 내 곁을 떠나더라도 나는 그의 행복과 안전을 믿고 응원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느꼈던 끝없는 사랑과 걱정은 그의 성장과 함께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변했을 뿐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에는 작은 손가락 하나에도 마음을 쏟았고 청소년기에는 학교와 친구, 연애와 진로를 걱정하며 마음을 놓지 못했다. 성인이 된 지금 나는 그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며 마음속에서 응원과 사랑을 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창문 앞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바라본다. 이제 그는 성인이 되어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며 응원한다. 나는 속으로 속삭인다. 오늘도 무사히 건강하게 지내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내 품 안에서 자라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